지난 시간에 경우에서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합의법칙이랑 고배법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수형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가능한 경우들을 다 구해가지고 곱하든지 더하든지 뭐 이거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하게 될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일종의 무기 같은 거야. 뭐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딱딱하고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툴이라고 기본적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 하에서는 순열이랑 조합만 나오는데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면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더 복잡하고 더 짜증나고 더 더러운 몇 가지의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당장 기말고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함수의 개수 세거나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는 뭐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 할 때도 경우의 수 세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일단 순열이라는 말부터 보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게 순열이에요. 근데 순서대로 나열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수학 하에서는 특별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함정을 파지는 않겠지만 꽤 중요한 말로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르다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게 순열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게 순열. 오케이? 네.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따위로 생겼어요. 아래 첨자로 n 조그맣게 쓰고요. 오른쪽에 r 써요. 그리고 가운데 대문자 p 있습니다. p가 이거래요.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npr 이렇게 생겼고요. 이 기호를 보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r개를 골라서 일렬로 줄 세운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뭐 한 5명? 사람 5명 있고요. 이 중에 3명 뽑아서 5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거기 때문에 자리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냐면 총 5명 중에 1명이 와서 줄 서겠죠. 5명 중에 1명이 올 겁니다. 그럼 맨 앞에 1명이 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맨 앞에 선 사람은 못 설 거잖아요. 그지? 4명 중에 1명이 와서 줄 서겠죠. 그럼 그 뒤에는요. 2명이 줄 섰으니까 2명 남아가면 3명 남았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와서 줄을 서겠죠. 그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가지예요. 근데 이걸 이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라고? 5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5P3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 5P3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호 자체고요. 얘를 계산하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얘기해보면 이런 건데 책에 보면 NPR 이렇게 생겼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빼먹고 얘기 안 할까 봐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니까 n은 자연수여야겠죠? r개를 뽑는 건데 어처구니 없지만 빵개를 뽑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 돼요. 5명이 있어. 빵명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서는 거. 아무튼 그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r이라는 건 아무리 커도 n보다 클 수는 없어요. 사람이 5명 있는데 6명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이라는 건 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npr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사람은 n명 있는 거고 r명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는 r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r개 이렇게 있다고 보면 아까처럼 세는 거예요. 몇 개 올 수 있어요? 이거 손목이 아프지? n개 올 수 있어요? n명 있었으니까. 두 번째 자리엔 맨 앞에 1명 섰잖아요. 1명 줄어들어야죠.
n-1명 줄 서는 거고요. 그 다음엔 n-2명 되겠죠. 당연히 얘네들 다 곱하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 수니까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요. n명, n-1명, n-2명이야. 그럼 여기엔 누가 와야 돼요? n에서 뭘 빼는 거야? r-1을 빼는 거야. 그죠?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거든요. r 개니까 r-1을 빼는 거지. 그래서 이걸 n 빼기 r-1이라고 안 쓰고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많이 쓰죠. 마지막에 오는 걸.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온 숫자를 n-r 더하기 1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얘도 5, 4, 3이 된 이유가 이 3이 5에서 3을 빼고 1을 더 더해서 그래서 얘가 3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번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게 n 빼기 r 더하기 1인 건 맞지만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숫자가 r게 온다. 5부터 하나씩 작아질 n부터 하나씩 작아질 거야. 숫자 자체는 r개가 올 거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5p3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5부터 숫자 3개를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되죠? 무슨 얘기지? 10p3 얘 뭐라고? 10부터 숫자 3개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게 10에서 3 빼고 1을 더하니까 8이야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외우시면 곤란하다고요. 틀린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10부터 숫자 3개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중에 아까 말했지만 R이라는 건 이 N보다는 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R이 N이면 즉 N, P,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N부터 숫자를 N개 곱하는 거야. 그럼 N부터 1까지 그냥 순서대로 다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N, N-1, N-2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까지 곱할 거야. 그래야 숫자 N개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 이거를 느낌표로 표시하고요.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한글로는 기해승이에요. 기해승. 근데 한글로 잘 말 안 하고요.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러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산수를 할 때는 곱하기 1은 그냥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냥 쓸 때는 그냥 n부터 쭉 다 1까지 곱하는 거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npn이라는 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고 이걸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p라는 기호 때문에 하나만 더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빵개 골라서 줄 세우는 거야. 그걸 몇 가지라고 볼 거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아무도 줄 서지 않는 경우. 이거는 책에 보시면 그 제일 밑에 보면 나오죠. 3번에 괄호 2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몇 쪽이야? 110쪽에. 110쪽 3번에 2번에 보면 이거는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그냥 한 거거든요. n부터 숫자 빵개를 곱하는 거야. 빵개를 곱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기로 약속한 거니까 납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자주 써먹게 될 텐데 요 아까 우리 NPR이라는 거 있죠. 이 녀석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n, n-1, n-2 등등등 해서 n-r 더하기 1까지 곱한 게 NPR인데 요거보다 1 작은 숫자가 누구예요? n-r이죠. 요거보다 1 작은 게 이거잖아. 요거보다 1 작은 게 누구냐면 이거야.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할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걸 분모에다 넣을 거예요. 이러고 쓰고 나서 보면 분자는 뭐 된 거야? n부터 뭐 이거 지나서 1까지 순서대로 다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분모는 뭐예요? n-r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n-r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npr이라는 수녀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당연히 다 뭐 두 개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외워야 한다고 하기에는 뭐 너무 가까운 식이긴 하지만 둘 다 자주 쓰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땐 당연히 흰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 물론 10p3이라는 걸 10팩토리얼에 10-3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7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다고. 10팩 나누기 7팩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봤자 10, 9, 8, 7, 6, 5, 4,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7, 6, 5, 4,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계산할 건데 해보면 그냥 쭉 다 약분돼서 이거 남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굳이 숫자로 나온 건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n부터 숫자 r개 곱하는 걸로 치우는 거야.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식 같은 걸로 나오든지 미지수가 껴있던지 아니면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해야 된다든지 이럴 땐 이걸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n은 상관없는데 r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숫자를 몇 개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땡땡땡이라고 처리하는 건 우리가 뭐 개념을 배우거나 할 때나 땡땡땡이지 몇 개인지 몰라서 땡땡땡이라고 쓰는 건 공식을 증명할 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나타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실제로 계산할 땐 당연히 이걸로 하지만 꽤 자주 쓰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NPR이라는 기호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문제는 그래서 얘를 언제 써먹을 거냐? 어떨 때 써먹을 거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예제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예제는 실제로 사람 줄 세우는 거일 텐데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문자네요. 밑에는 사람이고 780번 같은 거 보시면 자 문자가 6개 있대요. A, B, C, D, E, F 말했지만 수학 하에서는 별로 이런 걸로 함정을 파진 않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A, B, C, D, E, F 당연히 저 6개는 다 다른 문자입니다. 그죠? 뭐야 이거?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래요. 이거 빼고 경우에서 몇 가지 있다고요?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 기호로 나타내면 6P6이고요. 계산은 6팩토리얼로 계산하겠죠. 65432, 720입니다.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아무튼 그 경우 중에서 A하고 F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했다는 건 둘이 붙어있다는 거야. 그죠? A, F가 둘이 붙어있든지 이렇게 붙어있든지 그럼 이웃해 있는 경우에는 A랑 F랑 둘이 이웃하게 나열하려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될까? 생각해보면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A랑 F를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니네 둘이 팔짱 끼고 있어. 그럼 원래는 6명이 줄을 서는 건데 둘이 팔짱 끼고 있으니까 얘네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야. 마치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웃하는 애는 묶어.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5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죠. 원래는 6개였지만 둘이 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인데 잠깐만요. 여기 따서 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로 교과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묶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A랑 F를 한 덩어리라고 보면 그 다음에 B랑 C랑 D랑 E랑 해서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야. 그런 다음에 끝이 아니라 A랑 F가 어떻게 줄을 서겠죠? 뭐 이 5팩토리얼 120가지 중에는 뭐 B도 B, D 다음에 A, F가 같이 줄 서고 C, E 이렇게 줄 서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AF는 AF로 줄 설 수도 있고 FA로 줄 설 수도 있죠. 자기들 둘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2팩토리얼이에요. 둘이서 줄 서는 거.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어.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취급해서
5팩 그리고 지들 둘이 줄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두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나도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정상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줄을 세울 때 A, B, C, D, E, F 6개인데 A랑 F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죠. 쟤네 두 개를 좀 특별하게 취급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 두 개를 먼저 배열할 수도 있고 저 두 개를 나중에 배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두자는 거야. 나머지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운 다음에 A랑 F를 줄을 세우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F는 없다고 치고 나머지 애들 줄 세우는 거야. A, B, C, D, E. 그리고 나서 F가 헐레벌떡 뛰어왔지. 난 A 옆에 쓸 건데. 그래서 A의 양 옆에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B, C, D, E를 먼저. 그 다음 A와 F를 나중에. 이런 경우를 세보면 B, C, D를 먼저 세울 거니까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4팩토리얼 있어요. 4개를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그 줄 서는 경우 중에는 지들끼리 이렇게 줄 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A랑 F가 같이 와서 우리도 줄 세워줘. 쓸 수 있는 경우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어요. 그리고 지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4팩 곱하기 5가 누구예요? 5팩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된다고. F 혼자 나중에. 그러면 A, B, C, D, E를 먼저 줄 세울 거야. 경우는 5팩이에요. 얘네 5명이서 줄 서는 경우 중엔 뭐 B, D, A, C 네? 뭐 이런 거 있죠. F가 와서 어디에 쓰면 돼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생각하시든 상관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묶어서 생각하세요. 이게 교과서가 원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네. 이웃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A랑 F가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해? 똑같은 걸 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어쩌면 좋아요? 얘들아 생각해. 자꾸 나 혼자 또 떠드는 거야 오늘? 나 오늘 당직이야. 말 많이 하면 힘들어. 아침부터 바빴어. 다시 A, B, C, D, E, F 6개의 문자 중에 A랑 F를 이웃해서 세야 되는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문제를 바꿔서 A와 F가 이웃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다시 뭐라고? 뭐라고? 나머지 애들 먼저 세우고. 왜 말을 하다 말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좋아. 보세요. 요 문제에 국한돼서 설명하자면 A랑 F가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 그죠?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는 그냥 6명이 줄 서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고요. 거기서 A랑 F가 이웃하는 게 아까 옆에서 찾은 것처럼 5팩 곱하기 2팩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숫자가 너무 커서 하기 싫겠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약간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위험한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저 이웃하지 않는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워요. A랑 F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 쟤네 둘이 이웃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조건이 없는 애들을 일단 줄을 세운다고요. B, C, D, E를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A랑 F를 세워요. 그럼 얘네 4명을 먼저 줄 세울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4 팩토리얼 있겠죠. 4명 줄 서는 거니까. 줄 서는 경우 중에 서율아 아무거나 순서대로 하나만 얘기해줘. B, C, D. 이렇게 줄 서는 경우 있죠. 이 24가지 중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줄을 서고 나서 그 다음에 A랑 F가 줄을 서는 거야. 어디에? 이 각각의 칸막이에. A가 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4명이 줄을 섰잖아. 그러니까 이 4명의 사이사이와 양 끝까지 해서 자리는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자리 중에 한 군데를 찾아 들어갈 거야. 그럼 B는요? A가 들어간 자리는 못 들어가죠. 이미 A 어디다 넣을까? 성재 어디다 넣을래? A. 어디? 맨 앞에? 좋아요. A가 원래는 자리가 이렇게 5개 있었는데 거기에 A를 여기다 넣었다고. 그럼 F는 이제 여긴 못 들어가잖아요.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 5 곱하기 4를 뭐라고 쓴다는 이야기냐면 서로 다른 자리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5 곱하기 4니까.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거야. 주체를 약간 바꿔서 자리가 5개 있는데 그 자리 중에 2개를 골라서 A랑 F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마치 줄 서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유는 왜냐하면 다음 문제인가? 숫자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큰 숫자 가지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연습을 하나 더 해봅시다. 여학생이 4명 있고요. 남학생이 3명 있어요. 일렬로 줄 세울 겁니다. 경우 몇 가지죠? 전체를 일렬로니까. 참고로 서로 다른 여학생이라고 말 안 해도 서로 다른 거예요. 사람은. 쌍둥이도 다른 거야. 7팩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어. 경우 몇 가지 있죠? 남학생 통째로가 한 덩어리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남학생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건 남자 2명, 1명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남자 셋은 다 붙어 있는 거야.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남자 3명을 한 덩어리라고 취급을 하면 여자 4명에 남자 한 덩이 해서 5팩. 그런데 남자 셋이 지들끼리 왔다 갔다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경우가 3팩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이게 남학생들이 이웃한 경우예요.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요. 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남자가 3명이잖아요. 아까 우리 알파벳 줄 세울 땐 A랑 F가 2개였거든 문자가. 그러니까 걔네 둘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3명이 돼버리면 이건 이웃한 거고요. 이건 이웃하지 않은 거야.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고 중간에. 이웃한 거와 이웃하지 않은 것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둘은 이웃하고 하나는 이웃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사건으로 푸시면 안 돼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까 AF가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셀 때 전체에서 빼는 건 2개짜리면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3개를 넘어가 버리면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의 중간에 일부가 이웃하는 것이 껴있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푸시면 오히려 어려워지고요. 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설명한 거. 여기서 뭘 설명했는데? 나머지를 먼저 세운다고. 나머지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마세요니까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남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여학생을 먼저 세운다고요. 그럼 이 4명의 여학생이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이 4명, 자리는 5개. 그 5개의 자리에 남학생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의 수는? 교대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게 교대지. 야 한국말이잖아 이건. 야 내가 하라고 내가 대답하라고 한 건 무슨 말이에요가 아니고 답을 얘기하라고. 남자 여자가 교대로 줄 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가 아니고 몇 가지예요? 여자가 4명, 남자가 3명 교대로 줄 선대. 그러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꽂으면 끝나잖아요. 그지? 이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 서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지금 인원수가 이렇게 좀 달라서 그런데 남자도 4명, 여자도 4명 이렇게 생겼으면 교대로 줄 서는 경우 몇 가지 있겠어요? 4팩 곱하기 4팩 곱하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니까 2예요. 남자부터 시작하는지 여자부터 시작하는지 인원수가 똑같으면. 얘는 여기서는 여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여남 이거로 끝나지만 똑같이 4명 4명이면 여자에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날 수도 있고 남자에서 시작해서 야 그걸 세봐야 하니. 아니 여자 남자 하면 이렇게 줄 설 수도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다고. 그지?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 경우가 2가지 있다고.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줄 선 다음에 깍지 끼듯이 끼워질 때 이렇게 끼워지든지 이렇게 끼워지든지 2가지가 있다. 그지?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허허. 이거 그 옆에 있는 거 야구 선수 2명, 축구 선수 3명인데 이거 여자 2명, 남자 3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나 어른 3명, 어린이 2명. 양 끝에 어른이 왔으면 좋겠대. 어쩌란 이야기일까? 이걸로 예를 들어도 되겠네. 여자 4명, 남자 3명이야. 줄을 세울 건데 7명,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를 세세요. 입니다. 양쪽 끝에 남학생이 왔으면 좋겠대. 어쩌죠? 양쪽 끝에 남자가 오면 여학생들이 가운데 껴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남자를 먼저 줄을 세우든 여자를 먼저 줄을 세우든 세워야 할 텐데 둘 중에 뭐가 좋을까? 어렵게 하는 거야. 일부러 여학생을 먼저 세우잖아요. 남학생이 3명이거든요. 그럼 셋 중에 2명은 밖에 서겠죠? 셋 중에 하나는 사이 어딘가에 낄 거잖아요. 그 셋 중에 한 명이 누구일지도 고려하셔야 되고 어디다 끼워야 할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남학생을 먼저 세우면 남학생 N명 중에 2명을 양쪽 끝에 박으면 되죠. 니는 둘이 줄 서. 남학생 3명 중에 2명 줄 서. 줄 서겠죠? 벌려! 쭉 벌린 다음에 나머지는 사이에 다 와서 그냥 서. 나머지 몇 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죠. 남학생 3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고 그 2명을 쭉 벌린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5명을 다 팩토리얼로 여기다 세우면 끝난다고요. 양 끝에 여학생이 오면요. 똑같죠? 여자 4명 중에 2명 골라서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니네 둘이 쭉 양쪽으로 벌어져.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 2명과 남자 3명 합쳐서 서로 다른 5명 일렬로 줄 세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뭐 말대로 하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막 제가 지금 계속 여자 남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처럼 무슨 축구부 야구부도 있고요. 알파벳 자음 모음도 있고요. 뭐 대문자 소문자도 있고요. 홀수 짝수도 있고요. 뭐 엄청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사건.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봐봐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라는 건 맨 앞에 남자가 오고 뒤에 여자가 오든지, 맨 앞에 여자가 오고 맨 끝에 남자가 오든지, 맨 앞에랑 맨 뒤에다 남자가 오든지,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를 셀 때 얘네들끼리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 세서 더해야 돼요. 엄청 귀찮겠죠? 그러니까 어쩔 거라고. 어차피 전체 경우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 네 가지잖아요.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든지, 여자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거 경우가 다거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거 하나 찾아서 빼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곧이곧대로 이걸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찾아도 답은 나와요. 혼자 오래 고생하겠죠? 그게 아니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전체 경우 뭐였다고? 7팩. 거기서 양쪽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 4명 중에 2명 골라서 양 끝에 세우고 사이에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산수할 때도 내가 구몬 수학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7팩이고 5팩이 여기 있잖아요. 인수분해 되죠. 5팩토리얼로 묶인다고요. 그럼 얘는 7 곱하기 6이 남죠. 얘는 4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럼 5팩토리얼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120이고요. 42에서 12를 빼면 뭐냐? 32.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훨씬 산수가 쉽죠? 7팩토리얼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좀 산수도 그냥 곱하기 막 무식하게 막 하시면 분명히 틀릴 거예요. 니네 초등학생보다 산수를 못해. 이런 산수 초딩들은 안 틀리겠죠? 걔네는 이게 수학의 전부잖아. 이것만 졸라 하잖아. 니네 그게 아니라서 분명히 곱셈마다 틀릴 테니까 요렇게 잔머리를 굴리셔야 덜 틀려요. 생각 항상 하시고요. 왜? 어디가 의문이야? 말해. 어디가 의문이야? 어디요? 요거? 전체 7명 있는데 여학생 4명 중에 2명 꽂아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럼 여학생 2명 남았고 남학생 3명 남았고 얘네도 사이에 줄 서야 될 거 아니야. 5명이잖아요. 여기서 이 양쪽 끝에만 여학생인 거지 이 사이에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5명 줄 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냥 일렬로 줄 서는 것도 남자 여자 합쳐서 7팩이잖아요. 오케이? 네. 일단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사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순열하고 조금 다른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선택하는 거 그게 조합이에요.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n개 중에 알개를 뽑는 거고요.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었다면 조합은 n개 중에 알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예요.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C입니다. 대문자 C. 그 C는 여기서부터 온 거래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쓰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조합과 순열의 차이는 뭐냐면 줄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거든요. 봐봐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야. 그죠?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 뽑는 경우의 수가 이거고요. 뽑은 애들을 줄 세울 거야. 몇 명 뽑았다고요? 몇 명 뽑았다고요? r명 뽑았다고요. n명 중에 r명 뽑았어. 그 r명 줄 세울 거야. r명 줄 세우는 경우수 몇 가지예요? r 팩토리얼. 누구라고 이게요? npr이라고요. 얘는 뽑아서 줄 세우는 걸 다 포함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서 줄을 세우면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뽑아서 줄 세우면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고요. 뽑아서 줄 세우면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저 NCR을 보통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졸린 이야기를 하나 하자. 벌써 졸려? 이제 졸린 이야기를 할 건데 졸린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이거예요. 나눈다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를 한다는 건 곱의 법칙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죠.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왜 아까 r명 줄 세운다고 했을 때 r 팩토리얼 한 건 r부터 숫자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곱한다는 건 순서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r 팩토리얼한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r 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거 다 같은 경우로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중복된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횟수로 나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큰 숫자는 좀 그렇고 A, B, C, D 5개? 5개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해보려고요. A, B, C 2개 골라 줄 세울 거야. 2개 골라서 줄 세울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다? 6가지다. 3개 중에 2개 골라서 줄을 세울 거예요. 6가지예요. 그 6가지를 손으로 다 써보면 A, B도 있겠죠? A, C도 있고요. B, A도 있고 B, C도 있고 C, A랑 C, B가 있어요. 아, 참고로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영어 사전에 있는 순서대로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6개인데 이번엔 저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할 거야. 뽑기만 하겠다는 건 뽑는 순서는 무시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B로 뽑나 B, A로 뽑나 A랑 B랑 하나씩을 뽑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2개가 같은 거라고요. AC랑 CA도 같은 거고 BC랑 CB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로 작정한 내 입장에선 이거 2개는 같은 거로 취급할 거라는 거야. 이거 2개는 같은 거로 취급할 거고 이거 2개는 같은 거로 취급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뽑은 애들 둘이서 줄 서는 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뽑힌 애들 둘이서 줄 서는 건 난 무시할 거야. 뽑힌 애들 둘이 줄 서는 경우만큼씩 중복해서 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는 거다? 3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는 건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니들 둘이 줄 서는 건 나는 그냥 무시할 거라고.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 컨비네이션 조합에 해당하는 공식이다 그 얘기예요. NCR은 그래서 NPR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만큼은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느껴질 텐데 사실 이건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NPR은. 언뜻 보면 야 뽑아서 줄 세우니까 한 방에 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뽑는다는 행위와 줄 선다는 행위가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 뽑는 걸 따로따로 뽑아서 한 번에 줄 세울 수도 있거든요. 201호에서 3명 뽑고 202호에서 3명 뽑아서 일렬로 6명 줄 세워. 그러면 이걸로 풀어야 돼요. 조합으로. 여기서 뽑는 거 따로, 저기서 뽑는 거 따로, 뽑은 애들 합쳐서 줄 세우는 거 따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고요. 실제로는 얘로 많이 쓰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5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래도 5명 중에 3명 뽑는 거대로 뽑고 그 뽑은 3명은 따로 팩토리얼로 줄 세우시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0P3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썼냐면 10부터 숫자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게 10P3이었다면 10C3이라는 건 10P3을 3팩으로 나누라며 10P3이 뭐였다고? 10에서부터 숫자 3개. 그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10부터 숫자 3개. 그리고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거 팩토리얼.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몇 명? 5명? 5, P, 3. 5, 4, 3. 5, C, 3. 5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 NPR이라고 하는 녀석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n부터 숫자 r개였지만 팩토리얼로 쓸 때 NPR 누구였어요? 분자의 n팩, 분모의 n-r팩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r 팩토리얼이 분모에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NCR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얘가 된다. 입니다. 그죠? 얘도 아까 그 수년을 얘기할 때처럼 숫자로 나오면 당연히 이걸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R 같은 데 미지수가 껴있거나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해야 되면 얘는 이렇게 바꿔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NCR은 N팩, R팩, N-R팩. 오케이? 근데 이 조합도 어쨌든 새로운 기호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성질 몇 가지들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건 NC 이 졸라 개 중요한 거. 여기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 NCN-R이라고 하는 거예요. NCR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야. NCN-R은 N개 중에 R개 빼고 나머지를 뽑는 거야. 그죠? 근데 저 행위 자체가 뽑는다는 행위거든요. 뽑는다는 행위에는 뽑히지 않는다는 행위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10명 있고 내가 3명을 뽑으면 3명을 뽑는 거나 7명을 남기는 거나 똑같다고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뽑는다는 행위 자체는 뽑히지 않는다는 행위랑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얘는 이거랑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나 나머지를 남기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10명 중에 3명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랑 10명 중에 7명 굶기는 거랑 똑같다고, 경우의 수가. 물론 뽑히거나 뽑힘 당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선 천차만별이겠지만 달라지겠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똑같다고요. 3명을 뽑는 거나 7명을 남기는 거나. 증명은 이거로 하는 거예요. 봐봐. N, C, N-R이면 이 공식대로 하자면 분자에 누가 가요? N 팩토리얼이라는 게 가겠죠? 분모에는 N-R팩 요거 N에서 N-R 뺀 거 팩 이렇게 되겠죠? N팩, R팩, N-R팩 N팩, N-R팩, N 빼기 N-R 팩
그러면 하면 n은 없어지잖아. 그럼 결국 이거 R팩이거든요. 결국 이 뭐라고? n팩이 어차피 곱하기니까 교환법칙 순서 바꿔서 쓰니까 누가 됐어요? 이거 NCR이 돼버린다고요? NCN-R이나 NCR이나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쓸 거냐 하면 이거 할 때 쓰는 거야. 10C7이야. 10C7이야. 그럼 이거 숫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10부터 숫자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분모에 7팩이야. 7, 6, 5, 4,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쓰고 나서 보면 7, 6, 5, 4가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되죠. 누가 남아요? 19, 8, 3, 2, 1이 남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누구라고? 10C3이라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하는 과정에 10C7이 나오면 10C7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보자마자 10C3이라고 고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산수를 해야 되잖아. 이거 어차피 써봤자 약분될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오래 걸리잖아요. 무슨 얘기야? R이 N하고 비교했을 때 N의 절반보다 크면 바꾸라고요. 이걸로. 10C5는 어차피 똑같겠지? 10C5는 10C5니까. 근데 10C6은 10C4로 계산해야지. 10C8은 10C2로 계산해야지. 무슨 말인지 되죠? 엄청 자주 쓸 녀석이에요. 실제로도 여러분 산수할 때도 부지기수를 많이 쓸 녀석이고 공식 증명하는 것도 뒤에 보면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녀석이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NCN인데 N개 중에 N개 뽑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예요? 하나지. 다 뽑는 거잖아. 10명 중에 10명 뽑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럼 NC0은 뭐겠어요? 둘이 똑같은 거라니까? NCR이나 NCN-R이나 똑같은 거예요. N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 거야. 아무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있다고요. 왜? 우리 집합도 공집합도 하나로 세는 거잖아. 부분집합 할 때. 약간 공집합 같은 거라고. 아무도 안 뽑는 거니까. 공식으로 증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NCN이라는 건 N팩의 분모의 N팩이고요. 옆에 N-N팩이거든요. 이거 0팩토리얼이잖아요. 근데 이 0팩토리얼이라는 건 제가 아까 계산할 때 깜빡했네요. 0팩은 1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1이냐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사실은 팩토리얼이라는 건 n부터 자연수 1까지 그냥 곱하는 건데 0이면 1보다 작잖아. 근데 팩토리얼? 약간 이상하잖아? 근데 0팩토리얼을 1이라고 할 거래. 이렇게 정의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그래서 약분 다 하고 나면 1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n팩, 0팩, n-0팩. 약분 다 하면 그냥 1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거 있어서 얘기할 텐데 이거는 요 단원에서는 여러분 산수를 도와주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은데 확률과 통계라는 걸 하러 가면 이항정리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면 얘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냥 맛배기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n-1 CR이고 n-1 CR 비슷하게 그냥 n이에요. n-1 CR-1 저 두 개를 더하면 NCR이 된대요. 이거는 주인공을 한 명 상정을 해서 10명 있다고 봐요. 난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네, 쟤를 주인공으로 합시다. 쟤를 주인공으로 해서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 중에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3명 뽑을 건데 그 중에 성질을 뽑는 경우도 있고 뽑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만약에 성질을 뽑지 않는다고 치면 9명 중에 3명 뽑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성질을 내가 뽑기로 했어. 그럼 내가 이미 1명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9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죠. 이거 둘이 더 뭐라고요? 결국 뭐야? 10명 중에 3명 뽑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3명 뽑는 경우를
두 가지로 분류한 거야. 쟤를 뽑는 경우와 쟤를 뽑지 않는 경우로. 쟤를 안 뽑으면 나머지 사람 중에 3명 다 뽑으면 되고, 쟤를 뽑을 거면 나머지 사람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고, 결국 전체 10명 중에 3명 뽑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9C3? 뭐 구하면 돼. 9부터 숫자 3개. 9C 뭐 9부터 숫자 2개. 아마 산수하겠죠? 약분하겠죠? 약분하겠죠? 그래서 계산하겠죠? 3, 7, 21에 4 곱할 거니까 81이에요. 아 미쳤나봐요. 84예요. 이런다니까. 나만 이럴 것 같지? 계산하시면 36이에요. 이거 둘이 더하면 120 이렇게 되거든요. 더해도 되는데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이거라니까? 10, 9, 8, 3, 2, 4, 3, 12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숫자들을 두 개 다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 한 방에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n-1이고 n-1이에요. 얘는 n이고요. r이랑 r-1이에요. 얘는 r입니다. 이거를 당연히 모양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역시나 쟤를 떠올리세요. 저 녀석을 떠올리라고. 쟤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두 개가 똑같이 n-1이에요. r이고 r-1인 거고 요거 두 개가 둘 다 똑같이 n-1이어야 돼. 그렇다면 성제까지 포함해서 n명 중에 r명 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게 조합에 나오는 아주 필수적인 공식들이고요. 뒤에 가서 보면 짜질구레한 공식 막 증명하려면서 몇 개 더 알려주는데 막 다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증명하는 과정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조합의 성질들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건 문제 풀러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벌써 50분이나 있다고? 그래도 할 거야. 첫 번째 있는 유형은 P하고 C의 기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산수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3차 방정식이겠죠? n부터 숫자 3개, n, n-1, n-2 전개를 막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푸시면 한참 걸려요. 그러지 말고 잘 찍어. 응? 120 뭐지? 3, 4, 5야? 아니지. 4, 5, 6인가? 4, 5, 6이지. 그러니까 n 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 찍으라고. 3차 방정식 풀지 말고. 네. 나쁜 뜻이 아니야. 방정식의 기본은 원래 찍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 증명하는 거예요. 이 식 자체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식이긴 한데요. 얘는 뭐 막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요 중간 과정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 C란 녀석의 정의를 잘 생각하시면 되죠. 분자의 n-1팩, 분모는 r-1팩, 요거 둘이 뺀 거 팩. 그러니까 n-r팩 이 와야죠. 그래서 가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n-r팩 이라는 녀석이 가게 될 거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남자 5명 있고 여자가 5명 있대요. 이 중에 3명 뽑을 거래요. 빼고 요것만 가지고 갑니다. 남자 5명, 여자 5명 중에 그냥 3명 뽑을 거야. 경우에 몇 가지 있죠? 10C3 성별 상관없이 3명 뽑는 거니까 10C3이에요. 문제에서처럼 3명의 성별이 모두 다 같은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명 성별이 같은 경우 성별 사람을 뽑아야지. 물론 성별이 같은 건 남자만 뽑든가 여자 원래 성별이 2개야. 남자만 3명 뽑든지 여자만 3명 뽑든지잖아.
남자만 3명 뽑는 경우도 몇 가지? 5C3. 여자 3명 뽑는 경우도 5C3. 그래서 이건 5C3 더하기 5C3 이렇게 생긴 게 성별 둘이 같은 거겠지. 그럼 다른 건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히는 거야. 이렇게 쓰니 남녀가 적어도 한 명. 경우에서 어떻게 세면 좋겠어요? 빼면 되죠.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남자만 뽑히든지 여자만 뽑히는 걸 빼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히겠죠. 그죠? 숫자를 약간 바꿀게요. 이번에 4명 뽑을 거예요. 경우는 10C4 될 거고요. 남자 여자 4명의 성별이 모두 다 같으면 5C4 더하기 5C4 이렇게 생겼겠죠? 남자만 4명 뽑든지 여자만 4명 뽑든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힌다. 얘는요? 빼요. 자, 이건 어때? 계산을 좀 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10C3이면 19, 8, 3, 2였어요. 4에 3이니까 요거 120. 5C3이면 5C3은 5C3으로 계산하면 안 돼. 5C3은 5C2로 계산하는 거야. 5C2는 5, 4, 2니까 10이에요. 그래서 20이에요. 그래서 얘가 100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얘는요. 19, 8 숫자 4개, 4 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쓰고요. 4, 2, 8에 요거 3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요거 210 이렇게 생겼고요. 5C4는 5C1이랑 같은 거야. 5C1은 5예요. 그러니까 이건 10이죠. 그래서 이거 200이거든요. 긴장해.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이래. 그래서 남자 중에 한 명을 먼저 뽑을 거야. 여자 중에 한 명도 먼저 뽑을 거야. 그럼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됐죠. 남은 애 중에 하나 뽑을 거야. 말이 돼 안 돼? 남자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여자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그러면 남자 여자 한 명씩은 뽑혔으니까 총 몇 명 남아요? 8명 남아요. 8명 중에 한 명 더 뽑으면 돼요. 그럴싸하지 않아? 경우 몇 가지예요? 이게 답이야? 틀렸어. 왜 틀렸지? 자지 마! 답은 이거야. 틀렸어. 이거 심지어 이건 왜 2배지?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리 와볼래요? 얘도 이게 답이야.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아. 여자 중에 한 명을 뽑아. 그럼 몇 명 남아요? 똑같이 8명 남죠? 8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8, 7, 2잖아요. 이렇게 하면 4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700이에요. 완전 생뚱맞죠? 나눠지지도 않아요.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야, 생각을 하라니까? 약간 여기서 얘기했나? 약간 하루 일과 끝나고 맥주 먹으면서 TV 보는 것 같다니까? 너의 지금 자세가? 여러분의 마인드가? TV는 그냥 공허함을 깨치기 위해서 켜놓은 거고 나는 그냥 쉬는 중인 거지. 그래, 얘기해봐. 잠깐 정신 차려서 웃긴 거 나오면 웃고 아니면 멍 때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곱하기라는 건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곱하기라는 건 순서가 정해진 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뽑기만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조합을 구할 때도 일단 순혈 한 다음에 줄 서는 경우로 나누잖아요. 뽑는 건 한 줄만에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뽑는다는 행위 자체는 줄을 세우는 건 곱하기로 해결할 수 있지만 뽑는 건 줄 세우면서 뽑은 다음에 그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곱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줄 서는 거야. 어떻게 줄 서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 5명을 대문자라고 쓰고요. 여학생 5명을 이렇게 소문자라고 해보면 여기서는 남자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내가 얘를 뽑았어. 여자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얘를 뽑았어. 남아있는 애 중에 남자 하나로 얘를 뽑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로 남자 중에 한 명을 얘를 뽑을 거고요. 여자 중에 한 명을 얘를 뽑을 거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얘를 뽑을 거야. 이거랑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죠. 여기선 다르다고 세는 거잖아. 그래서 200이에요. 다시 곱하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뽑힐 때 순서가 고려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풀에서 뽑는 건데 이렇게 뽑으면 순서가 정해지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뽑았죠. 남은 애들 가지고 다시 뽑는 거잖아. 약간 패자부활전 같은 거거든. 처음에 이겨서 올라온 애랑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애를 우리는 다 같은 거라고 취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세스에 따르자면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야. 먼저 뽑힌 남자와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온 남자는 다르다고 지금 세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남아있는 애 중에 한 명을 더 뽑을 때 그게 남자 혹은 여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끼리 이렇게 중복이 되든지 여자끼리 중복이 되든지라서 경우가 딱 2배씩 나와요. 그래서 이건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2로 나눌 수가 없어요. 3으로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 중에 한 명, 여자 중에 한 명, 만약에 남자 2명, 여기서 남자 2명을 이렇게 뽑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거냐면 3가지씩 있어요. B에 A에 여기는 뽑는 거니까 뭐 AC나 CA나 같은 거예요. C에 A에 AB 이거 다 같은 거잖아. 여기선 다 다르다고 세고 있어요. 똑같이 여기에 여자 2명을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야. 남아있는 애들 중에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는 경우면 이건 4가지씩 겹쳐요. 이것도 겹치는 거고 A, B, A, B 맞니? B, B, A, A 이거 4개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걸 4번씩 겹쳐서 뽑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뽑힌 인원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에 따라서 중복되는 횟수가 달라져요. 얘처럼 같으면 2로 나눠서 어떻게 수습이라도 할 텐데 얘는 이렇게 와버리면 수습을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싹 다 갈아엎고 다시 풀어야 돼요. 이걸로는 방법이 없다고요. 아하. 그래서 교훈은 이거야. 적어도 오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거기에 졸린 이야기 마무리를 하자면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다시 뽑으려면 순서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으면 순차적으로 뽑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인원수별로 따로 생각하는 거야. 남자 1명, 여자 3명 뽑는 경우 따로 세고요. 남자 2명, 여자 2명 뽑는 경우 세고요. 남자 3명, 여자 1명 뽑는 경우를 세서 다 더하는 게 맞아요. 이거 풀 때. 총 4명을 뽑을 건데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이려면 아예 그냥 세분화해서 1명, 3명 뽑든지 2명, 2명 뽑든지 3명, 1명 뽑는 경우를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맞지. 이것처럼 남자 1명 미리 뽑고 여자 1명 미리 뽑고 남은 애들 중에 또 뽑아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오류가 생길 거다 그 얘기예요. 남은 거 가지고 다시 뽑으시면 순서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소리가 쉽죠? 한 번씩 틀려봐야 돼. 한 번씩 틀려보고 똑같은 소리를 또 듣고 나한테 욕을 막 먹어. 다시 봐, 다시 봐! 이런 소리를 듣고 나야 뭐, 알았어요. 뭐 이런 거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예제들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자, 말로만 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녀석들이어서 말로만 하자면 야, 태우랑 재우를 포함해서 10명이 지원했는데 5명 뽑을 거래요. 태우나 재우 중에 한 명만 뽑을 거래요. 그럼 어쩌면 돼? 태우나 재우 둘 중에 한 명 뽑아야죠. 2C1이에요. 그럼 총 10명 중에 태우랑 재우만 특별 취급해서 둘 중에 한 명 뽑은 거잖아요. 그럼 남은 8명 중에 4명만 더 뽑으면 되죠. 2C1 곱하기 8C4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해? 되죠? 5명 총 뽑을 건데 얘네 둘 중에 한 명 뽑으면 나머지 애들 중에 4명 더 뽑으면 되니까. 왜 별로야? 왜? 뭐가? 어쨌든 5명을 뽑는 거잖아. 혜진이와 승원이를 포함한 8명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혜진이, 승원이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얘네들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8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2명은 문제에서 정했어 이미. 나 얘네 둘은 뽑을 거야 라고 정했다고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남은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원래 8명 중에 5명 뽑기로 했는데 문제가 2명 뽑아버렸잖아 이미. 그지?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6명 중에서 3명을 일단 더 뽑으면 되죠. 그러면 승원이랑 혜진이랑 같이 줄 설 3명을 뽑은 거야. 그 다음 줄 세워야죠. 얘네들이 이웃하게. 어쩌면 돼요? 두 명은 미리 뽑아놨고 6명 중에 3명을 더 뽑았어. 총 5명이 됐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이웃할 거라며요. 묶어야죠.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뽑는 행위와 줄 서는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뽑는 건 뽑는 거대로,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거대로. 집에서 다시 봐! 이제부터 골치 아프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 아니 숙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여기 제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뭐 유형 11번이라든지 뒤에 대진표라든지 함수의 개수라든지 그것도 한 30분 걸려서 하다 보면 여러분 토할 것 같아요. 쟤는 잠들 것 같고요. 그래서